더 늦기 전에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도 나이가 임신하기엔 많이 늦었고 더 이상 미루면 임신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브린 클리닉에 등록해서 병원에 다시 다녔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등산하러 가겠다는 사람한테 온갖 난리를 쳐서 겨우 끌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함께 검사 결과 받으러 간 날 남편은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해서 혼자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제 남편이 오전에 벌써 다녀가서 결과를 듣고 결과지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 내용을 못 들었다고 하니 남편분이 저 충격받을까봐 말하지 말라고 당부해서 환자 개인보호 의무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같은 부부고 같이 검사를 받았는데 왜 알 수가 없냐고 하니까 남편분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결과가 좋았으면 남편이 그랬겠나요? 그제야 저도 지난날에 남편이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표현이 여기에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남편이 그렇게나 병원 근처도 가기 싫어했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고 화도 나고 내가 헛짓을 했나 싶은 마음에 일단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붙잡고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이럴 거면 진작 말이라도 해주지. 그런 마음이라도 접고 살지. 내가 왜 지나가는 애들 보면서 마음 저리고 그리 살아야 했냐고. 그리고 시댁에서는 머리도 못 들고 살았는데 그런 시간은 대체 어떻게 사과할 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자기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 큰 덩치의 남편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무슨 곰 한 마리가 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우는 걸 그날 처음 봤습니다. 남자가 우는 걸 실제로 가까이에서 본 적도 처음이었죠. 그러니 남편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집안 전체가 씨앗이 그리 넘쳐나는 유전자라 하던데 왜 우리 남편만 알맹이가 없는 건지 아마 본인 속도 말이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니까요. 하도 불쌍하게 말해서 저는 화가 났지만 남편도 많이 힘들었겠다 싶어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 휴가 내고 여행 가자고 했어요. 함께 속초로 여행을 떠났는데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도 저도 공허한 마음에 힘들긴 하더군요. 지금까지 저의 결혼 생활을 뒤돌아봤어요. 남편과 좋은 추억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불임 클리닉 다니면서 임신에 집착하고 노력했던 날뿐이었죠.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결혼 생활을 상상했는데 저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싶으면서 참 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바닷가를 산책하다 보니 주변에 가족여행을 온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너무 부럽고 왜 우린 저렇게 3명, 4명의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싶어지면서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이 되어 둘이 조개구이를 먹게 되었는데 지나가던 한 가족이 저희를 보더니 거기 남자가 저희 남편에게 아는 체를 했어요. 그래서 쳐다보니 저도 알고 있는 남편 절친이었어요. 남편 친구 가족도 여행 왔다고 하고 우리는 합석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 친구 아이가 너무 예뻐서 친구 와이프에게 애기 제가 보겠다고 편하게 드시라고 하고 애기랑 옆에서 놀아주면서 밥도 먹이고 돌보고 있는데 술자리가 한창 진행되니 남편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서 병원에는 잘 갔어? 너 애 하나 낳을 때마다 들어가는 돈이 얼만지 아냐? 자식? 있으면 좋지. 예쁘지. 행복하지.
근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들어온 날 집에서 나만 기다리던 와이프, 현관까지 쪼로로 달려나와 안기는 요 꼬맹이 보면 진짜 회사 때려치고 싶어도 때려칠 수 없는 가장의 무게를 느낀다. 남편은 그저 씁쓸히 술잔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옆에 남편 친구 와이프가 말하기를 허리 좀 펴요. 요즘 그런 남자들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민석씨, 불임인 거 본인 잘못 아니에요. 아이, 둘이 적적하면 반려동물 키우는 건 어때요? 요즘 젊은 부부들 애기 안 갖고 반려동물 키우는 부부들도 많아요. 저는 순간 띵 하더니 친구네 부부가 남편 불임인 걸 어떻게 알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근데 저희 남편 불임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제 맞은편에 앉은 남편 와이프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어머, 제가 실수했나요? 아이, 저는 아시는 줄 알고 예전에 민석 씨가 저희 집에서 술 마실 때 그때 얘기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다 아시는 줄 알고 말한 건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요? 예전 언제요? 아이 때문에 집에서 술자리 한 지 꽤 됐잖아요. 언제 알게 됐어요? 아, 그게 제가 예슬이 가졌을 때니까 한 4, 5년쯤 됐나? 저 지금 말 실수한 거죠? 아, 어떡해. 제가 실수했나 봐요. 남편 친구 와이프는 미안하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야, 김민석. 참, 뭐 5년? 넌 언제부터 불임인 거 알았냐? 왜 나만 몰랐냐? 네 마누라인 나만 너 불임인 거 몰랐어. 그러자 남편이 술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야, 네가 이렇게 예민한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나도 괴로웠어. 근데 그때 집에서는 아기 가지라고 대를 이어야지 하면서 기대하시고 너는 거의 임신에 미쳐 있었잖아. 내가 차마 입이 떨어졌겠어? 나도 힘들었다고. 나도.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지고 남편 친구 부부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눈치만 봤어요. 저는 아이가 놀랄까봐 일단 친구 부부에게 먼저 가겠다고 하고 남편을 끌고 나왔어요. 파도 소리가 크게 나는 밤바다로 끌고 갔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사람 그동안 바보 만들어서 재밌었냐? 너 언제부터 불임인 거 알고 있었냐고 하니까 저 처음에 한창 병원 가서 검사 받자고 했을 때 저 몰래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난 쯤에 몰래 검사해서 자신이 불임인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부모님께도 말 못하다가 2년 전에 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 느끼셨는지 남편 데리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돼서 어머니도 크게 충격받으셨지만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색하지도 않았대요. 아니, 그럼 어머니도 2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야? 본인 자식이 불임인데도 나한테 계속 아이 못 갖는다고 그거 약점 잡아서 당신 손주들 주말마다 나한테 떠맡기셨던 거야? 당신 딸은 편하게 쉬게 해주고 나는 유모 노릇하고 당신 식구들 어쩜 다들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야.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자 남편은 말은 바로 하자. 우리 엄마 나 불임인 거 안 후에 너한테 임신 얘기 한 번도 안 꺼내셨어. 아버지, 누나 다 얘기 안 꺼냈다고. 전에도 말했지만 아이, 조카들은 네가 애들 좋아하니까. 근데 나는 못 만드니까. 그래서 데려오셨던 거고 다 널 위해서 그렇게 배려해 준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리고 아까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왜? 아주 여기저기 그냥 나 무정자증이라고 소문내지. 남편과 소리 지르며 싸우는데 결국 남편은 저를 두고 숙소로 가버렸어요. 모래사장 위에 앉아서 파도치는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멍 때리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다가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래, 나한테 미안하기도 했겠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검사도 했겠고, 불임인 걸 알았을 때는 본인도 충격 많이 받았겠지. 어떻게 보면 집안 유일한 아들이라 대가 끊기는 건데 부모 볼랏도 없었을 테고 나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가족들 구박받았는데 미안하기도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입장을 합리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땐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동안 제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문득 어머님이 언제부터 저한테 관대해졌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2년 전 남편이 불임인 걸 알고 난 후부터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불임인 걸 알면서도 저에게 숨겼고, 이번에 제가 다시 불임 클리닉 다닌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친구도 알고 시댁 식구들도 다 알고 있던 걸 저만 모르고 바보로 있다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기가 막히니 헛웃음이 나대요. 한참을 그렇게 미친년처럼 웃다가 정신 차리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모래 툭툭 털고 숙소로 갔어요. 방에서 남편은 침대 위에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캐리어 꺼내서 제 짐만 쌌어요. 남편이 뭐하냐 묻는데도 무시하고 쓸어담듯 짐을 싸갔고, 차키를 가지고 나가니까 뭐하는 거냐고 하는데 붙잡더라고요. 나 지금 집으로 갈 거야. 너는 여기 있던 말던 알아서 와. 야, 너 미쳤어?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 시간에 집을 가? 우리 오늘 왔잖아. 그리고 너 이렇게 가면 나 어떻게 가라고? 여기 내 집만 다 빼놓고 나는 어디다 집 놓고 가라는 거야? 왜? 그건 알아서 못하겠어? 그동안 나를 그렇게 속여놓고 너 혼자서 짐 하나 쌓을 줄도 모르겠어? 아무 가방이나 사. 비닐봉지에 넣어서 담아오던가 걸어오던 기어오던 너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남편이 어떻게 오던 말던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속초에서 운전해서 집까지 갔어요. 새벽녘이 되어 집에 도착한 저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데 현관에 웬 여자 신발과 아이들 신발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들어갔는데 저희 집 안방에 어머님이 제 침대에서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소름 끼치게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불을 탁 켰어요. 불빛에 찡그리며 잠에서 깨더니 저를 보시고는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니네 여행 중 아니었어? 어떻게 이 시간에 왔어? 그리고 왜 너 혼자만 왔어? 민석이는 같이 왔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왜 이 시간에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주인도 없는 집에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시고요? 아, 민석이가 마스터키 줬다. 당분간 애들하고 여기서 지내려고. 그래서 제가 당분간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 유치원은요? 평일에도 여기 계신단 말씀이세요? 애들 방학이잖니. 매일 물놀이터에서 놀고 싶다는구나. 그리고 너
민석이 불임인 거 알게 됐다며. 너도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래도 어쩌겠니? 자식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어차피 애들도 너를 많이 좋아하고 따르는데 자식처럼 돌보는 것도 좋겠지. 어머니, 애들은 어머니 손주들이고 형님네 자식들이에요. 지금까지 주말마다 돌봐드렸던 건 그동안 저 때문에 임신 못해서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신 대 끊어놓은 며느리란 죄책감이 다 받아줬고요. 근데 이건 아니죠. 저희 동네에서 제가 얘들 엄만 줄 알아요. 조카라고 하니 다들 놀라고요. 이참에 애들 데리고 어머님 집으로 가든지 형님네 데려다 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신우이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당장 아침에 애들 데리고 가고 앞으로 우리 집에 애들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신우이는 아침이 되어 우리 집에 오더니 배를 신경질적으로 누르더라고요. 야, 너 아침부터 무슨 짓이야? 어딜 오라가라 해. 우리 엄마가 니네 집에서 좀 지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도 싫었니? 우리 애들도 너 좋아하고 너도 우리 애들 좋아해서 잘 지내보라고 보낸 건데 너 정말 못됐다. 그래서 제가 못됐다고요? 형님네 아이들 제가 주말마다 다 돌봤어요. 형님은 뭐 하셨어요? 아이들 부모는 제가 아니라 형님 부부예요. 그동안 아이들 돌봐준 건 안 고마우세요? 못된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세요. 엄마 목소리에 아이들이 깨서 눈 비비며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자식한테 싸우는 모습은 보이기 싫었는지 아이들 잠옷바람 그대로 바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단판을 지어야 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어쩌겠냐면서 네가 우리 애 선택해서 결혼해놓고 이제와 애 못 낳는다고 버리기라도 할 거냐면서 너 그러다 큰 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 화를 내니까 네 선택으로 우리 아들과 결혼했으면서 왜 당신 탓을 하냐며 본인도 제 눈치 보면서 그동안 저에게 잘해줬는데 배응망덕하다고 이 집에 니네 둘이 쓰기엔 너무 크지 않냐며 여기 큰 공원도 있고 애들 키즈 카페도 바로 앞에 있고 단지 내 물놀이터도 있어서 애들 놀기 너무 좋다. 벌써 이 동네 친구들도 생겼다. 방 하나 내주는 게 그리 어렵냐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뛰어들어왔어요. 양손엔 커다란 비닐봉지에 자기 짐을 다 넣고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저러고 시외버스 타고 온 걸 생각하니 그렇게 체면 구기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왔나 싶었어요. 어머니와 다투고 있던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서부터 들렸는지 뛰어들어와서 저를 말리면서도 어머니 쪽에 서서 저를 바라보며 은근 어머니를 보호하면서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애들 고학년 될 때까지만 딱 3년만 이렇게 지내자. 어차피 이 집 방 4개인데 2개 아이들이랑 어머니들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집안 살림 엄마가 다 해주실 거고 누나네 맞벌이라 엄마가 돌보셔야 하는데 애들 셋 돌보기 이제 힘이 붙여서 힘드시대. 아니 너도 조카들 좋아하잖아. 같이 좀 도와드리자. 그래서 제가 뭐? 3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니 방학 때라 데리고 오신 거라면서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동네 쪽이 학군이 좀 좋은 편이기도 하고 애들 살기가 좋은 아파트다 보니 아예 아이들 학교 저학년 때까지 이쪽에서 보내고 고학년 때쯤 시댁이나 신우이 동네 쪽으로 이사 갈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빼놓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까지 앞으로 어찌할지 계획을 다 짜놨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 제가 그걸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죠. 더구나 남편 불임 사실도 숨기고 제가 낭비한 시간이 얼만데. 저는 그 즉시 이혼 소송했고 남편과는 갈라섰습니다. 당연히 신우 애들도 더는 만날 일 없었고요. 남편은 계속 자기가 불임이라 내치는 거냐며 자기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를 못된 사람으로 몰아갔지만 실상은 임신도 문제가 아니었고 남편 태도 때문이었는데 저렇게 중심 못 잡고 내 앞에서 3년 신우 애들 수발하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에 그래서 이혼 결심한 건데 제가 설명을 해줘도 남편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격지심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 더욱더 남편과 같이 살 수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 처분하고 친정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고요. 예전엔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모든 일의 단점이고 약점이고 그랬었는데요. 이혼을 하고 나니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장점이자 강점이고 천만다행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더군요. 그렇게 당분간은 남편이든 아이든 모든 걸 잊고 제 삶부터 챙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부터 챙기려고요.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